2022년 3월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경주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이 대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망월지를 보전하기 위해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일본 뇌염에 감염되면 발열과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가운데 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강북입니다. 경주 월성원전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를 더 건설하지 말지를 두고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반발은 여전합니다. 의견 수렴 자체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 참여단이 내린 결론은 맥스터 추가 건설이었습니다. 지난 24일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찬성 81.4%, 반대 11%, 모르겠다가 7.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압도적인 찬성률이지만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처음부터 시민참여당 구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1차 설문조사를 보면 양남면의 시민참여단 39명 중에 반대는 단 1명, 2.6%에 불과하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수치다. 앞서 지역 실행기구는 지역과 나이, 성별을 기준으로 시민참여단을 선발했습니다. 찬반 비율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실행기구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찬반에 구성하는 비율도 있었는데 아마 재검토회 수기분과에서 이 방식이 가장 공정한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겠나. 문제를 제기한 시민환경단체는 1차 설문조사 결과가 찬반 비율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라며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모두 상실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달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는 찬반이 거의 반반으로 나왔다며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양남면에서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주민들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891명이 응답을 했는데 55.8%가 반대, 44.2%가 찬성, 잘 모르겠다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월성원전 측은 2022년 3월을 맥스터 포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미 올 1월 추가 건설을 승인했지만 주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은 결론을 내고도 여전히 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시민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이 대구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 정책의 기준이 되는 대구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번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두류수영장입니다. 공공 실내 수영장으로 대구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하거나 비가 오는 날에도 실내에서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여가 활동을 돕는 실내 체육시설이 대구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공공수영장 현황을 보면 대구는 0.63명으로 8개 특강역시 중 7위입니다. 주변엔 없어서 그냥 일부러 따로 대학교 근처에 가서 수영을 배우고 싶어서 거기서 수영을 배우고 그렇게 이용했던 것 같아요. 별로 제 생각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구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와 배구, 핸드본 등 구기 체육시설은 전국 특강역시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대구시가 체육 정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대구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을 세운 이후 12년째 그대로라는 겁니다. 12년 전에 했는 이 사실만으로 해도 대구 체육 행정은 조금 뒤처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빨리 좀 재수립을 했으면 싶습니다. 배구, 농구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걸
관람을 하듯이 직접 하든지 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시설부터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대구 수성구 망월지에서는 매년 새끼 두꺼비떼의 대이동이 펼쳐집니다. 요즘엔 쉽게 보기 힘든 광경이죠. 수성구는 망월지의 난개발을 막고 두꺼비 서식지 등을 보존하기 위해 망월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의 두꺼비 산란지인 대구 수성구 망월지. 매년 2월이면 두꺼비들이 산에서 내려와 물속에 알을 낳고 돌아갑니다. 봄비가 내리면 알에서 깬 새끼 두꺼비 수백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 새 서식지로 이동합니다. 도심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입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자라기 때문에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조건을 가진 망월지 두꺼비 서식지나 산란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존 가치가 높고. 하지만 망월지를 둘러싼 개발 바람으로 인해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 수성구는 망월지를 보전하기 위해 일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망월지 생태공원 타당성 검토 연구 영역을 통해 망월지의 생태학적 가치를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서식지 복원과 보전, 두꺼비 관찰, 교육지구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태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다음 행정 절차, 공원 지정 관계나 또 예산 확보를 위한 또 투자 심사 의뢰나 또 남아있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입니다. 두꺼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수성구. 하지만 200억 원이 넘는 예산 마련과 망월지 땅 주인과의 협의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후보지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군의군이 단독 후보지에 대한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의성군이 지난 주말 입장문을 발표하고 만약 공항 이전이 무산되면 군의군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 저도 안타깝습니다만은 군의군에서 단독 후보지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그동안 공동 후보지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 투표를 마쳤지 않습니까? 주민 투표를 마쳤다라는 것은 지역사회가 그 이전에 엄청난 합의를 한 거예요. 일전에 언론에서 나온 군의군수님께서 말씀하는 예비 이전 후보지에서 이전 후보지로 가는 과정에서도 합의를 거쳤고 그 합의를 바탕으로 이전 부지 선정 기준을 하기 위한 작년 10월 31일에서 국방부에서 제기한 공론화를 통한 수경 시민 의견 조사로 해보자라고 해서 작년 11월 12일 날 이 안에 대해서 4개 지자체장을 포함해서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같이 서명 날인하셨고요. 그리고 그 수경에 대한 투표 방식, 그러니까 투표율 플러스 찬성률에 대해서도 작년 11월 28일 날 원안 가결을 하시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2019년도 12월 19일 날 국방부 장관께서 공고를 하시죠. 다 아시겠지만 이전 부지 선정 기준과 절차를 고지하셨습니다. 그 고지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있죠. 투표 결과 가장 높은 지역을 후보지로 이전 선정 부지로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투표한 거고요. 그래서 이후에 코로나가 발생되고 지역 어떤 선거가 있어서 꾸준히 왔는 과정에서 지난 6월 9일, 10일 국방부 차관께서 4개 단체장을 만나십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단독 후보지는 부적합하다. 공동 후보지는 의성 군수만 신청하여서 이렇게 선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논의되었고 그걸 바탕으로 지난 6월 29일 날 국방부 선정실무위원회에서 답이 나오죠. 군이 단독 후보지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공동 후보지만은 이렇게 신청해서는 한 곳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군의 군수께서 신청하도록 유예기간을 줬는데 그게 7월 3일까지였죠. 유예기간을 줬지만 합의가 안 되어서 7월 3일 날 최종적으로 국방부 장관님이 주재하시는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가 열려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후보지는 탈락되고 공동 후보지는 위원들 간의 유의견을 받아들여서 7월 30일까지 유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과정들에서 엄청난 어떤 많은 합의와 회의를 거치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단독 후보지에 대해서 탈락된 상황에서 고소한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게 합의가 동의가 되면 이게 어떤 법적인 어떤 강제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합의라는 것을 무시하고 살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합의된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꽂힌 주민 투표를 거쳤는데 이 투표를 무시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가 통용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수님이나 사회단체, 우리 유치원에서도 지역사회가 공생하고 공동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합의하고 한 대로 공동 후보지로 가야 된다.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하던 인구 소멸도 예방하고 이 촌에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의 단초를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불변이라서 저희들은 더 이상은 공동 후보지가 무산되고 더 나아가서 통합 신공항이 무산되지는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 이렇게 군수님께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시고 기자회견을 하신 어떤 과정들에 지났습니다. 끝까지 일단 최선을 다하고 올 거고요. 지역사회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합의해서 투표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군의군에서 군광에 대해서 끝까지 이렇게 무산을 하신다면 저희 군의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군의군은 군광 이전에 대한 유치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행정소송일 거고요.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체 집약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어떤 수단을 이렇게 동원할 생각입니다. 전국 정수장 곳곳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가운데 구미와 칠곡, 김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구미광역정수장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 점검 이후에도 한국수자원공사는 벌레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성철 기자가 정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지사가 관리하는 구미광역정수장. 이곳에서 정수한 낙동강물은 구미와 칠곡 전역과 김천 혁신도시, 아포읍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구미광역정수장도 인천 등에서 유충이 나온 활성탄 여과제를 쓰고 있지만 다행히 지난주 자체 점검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검을 마친 이후에도 수자원공사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수의 마지막 단계인 활성탄 여과. 구미광역정수장은 활성탄 여과 시설에 미세 방충망을 쳤습니다. 또 매일 활성탄 표본을 채취해 혹시라도 유충이 있는지 눈으로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필터 청소를 더 자주 하기로 했고 이중 출입문과 벌레 퇴치기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깔따구 유충 사태 이후 구미광역정수장은 오히려 더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활성탄 흡착지를 통과한 물을 30리터를 여과했을 때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슨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경상북도 특별점검 결과 다른 시군 정수장 83곳에서도 유충 관련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합니다. 일본 뇌염에 감염되면 발열과 두통에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는 치명적인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물 웅덩이 등 작은 빨간집 모기 서식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방역 소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218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 시의원 9명이 불참해 산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임시회는 후반기 의장단 구성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본회의에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지만
안동시의회 재적의원 총 18명 가운데 9명이 불참하면서 취소됐습니다. 임시회 일정이 취소된 것은 안동시의회 출범 29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만희 영천 청도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로 최종 선임됐습니다. 간사직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사 일정과 법안, 예산 등의 업무를 협의하며 교섭단체 간 위원회의 쟁점을 조율하는 보직입니다. 이 의원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각 소득 개선, 농어민 삶의 질 향상 등 당면한 농정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경주의 선불카드형 지역화폐 경주페이 사용액이 한 달 만에 3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주시가 현장 발행을 시작한 지난 22일부터 한 달간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사용자는 12,600여 명, 이용액은 30억 7천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용처는 일반 음식점이 가장 많았고 슈퍼마켓과 편의점, 병원, 약국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주페이는 지역 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출시된 경주 지역 화폐로 올해 말까지는 사용 금액의 10%, 이후에는 6%를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전기 화물차는 최대 2,400만 원, 전기 이륜차는 3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보급 일정은 각 시군 누리집이나 저공해차 통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사들의 출고 지연 방지와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달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대학 총장들이 영천시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천시는 최근 대구대 김상호 총장이 가족들과 함께 고경면 창하리로 입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영남대 서길수 총장도 자양면 용산리에 터를 잡고 1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는 대구 경산 광역교통 환승체계와 대구선 중앙선 복설전철, 서울 인천공항 직행노선 개설 등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외부인의 전입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는 8월 28일 대구 시민 원탁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대구의 치유와 성장, 우리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주제로 온라인 화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8월 24일까지 대구 시민 원탁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안동경찰서 형사 1팀이 올해 2분기 베스트 형사팀에 선정됐습니다. 안동경찰서 형사 1팀은 방화치사와 절도, 양귀비 대마 밀경작 사범 등을 검거해 도내 1급서 36개 팀 중 검거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안동경찰서가 경북경찰청 베스트 형사팀으로 선정된 것은 2017년 2월 1급서 승격 이후 처음입니다. 경산 학생교육지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경산교육지원청은 27일 지역 교육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경산 학생교육지원관은 교육비 특별회계 72억여 원이 투입돼 연면적 3,000제곱미터, 지상 4층으로 건립됐습니다. 1층에는 문서고와 시험지 보관실, 2층에는 남부권역 특수교육지원센터, 3층에는 학생 상담을 지원하는 위센터, 4층에는 강당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영덕 구규림 관리소가 여름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을 특별 단속 주간으로 지정 운영합니다. 관리소는 경주와 청송, 영양 등 구규림 주요 계곡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을 예찰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